세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36쪽의 중개 대상물의 범위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옆에 책 옆에 보면 새파란 글씨가 많이 적혀져 있어요. 새파란 글씨가 많이 적혀져 있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뭐를 묻느냐면 어떤 단어를 하나 주고 이게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하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중개 대상물이 되려고 하면 법 제3조에 나오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냐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차를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동차 사고 팔고 그럴 수 있는데 라는 생각. 우리는 지금 무슨 시간이야? 공인중개사법식. 자동차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선박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항공기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왜?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법정 중개 대상물이기만 하면 무조건 중개 대상물이 되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 중개 대상물이면서 뭐 해야 되냐면 사적 소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개인에 대비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국유나 공유는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런데 울산광역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갖고 있는 토지도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왜? 이거는 공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는 2명, 3명이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플러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 여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개입 여지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 뭐냐면 이거 상속이요. 상속되는 과정,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 수용되는 과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어떤 토지가 있어. A씨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A씨가 사망을 해서 A 다시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이 과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상속되는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말을 달리 표현해서 상속된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여기다가 하나를 굳이 더 한다면 공법상에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가 있고 없고는 중개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는 토지인데 앞에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토지 하면 갑자기 이거 중개 대상물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든 말든 이건 그냥 토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내용이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법정 중개 대상물의 첫 번째 토지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토지가 어떻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목이
전이든지 답이든지 가수원이든지 임야든지 그냥 토지는 토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우리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36쪽이에요. 36쪽. 양갈로 1번의 토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책은 안 볼 수도 없고 읽으면 더 머리만 아프고 그래요. 그냥 토지는 토지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읽었다고 치고, 자,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토지와 해당되지 않는 토지. 요 개념만 알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토지 중에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과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에 가보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인이 개인이란 뜻이에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로서 인정이 되며 중개의 대상물이 돼. 이거 밑줄 끄면 큰일 나요. 이거 뭔 말인지 읽어봐도 모르잖아. 이게 뭔 얘기냐면 결론만 알면 돼.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 건 바닷가를 메우는 걸 얘기해요. 바닷가를 누구가 메웠냐는 거야. 개인이 메웠으면 누구 거예요? 국가가 메우면 그러니까 국가권 중개 대상물이 안 돼요. 개인 거는 돼요. 그러면 개인이 아무나 매립할 수는 없어요.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그렇지만 개인이 메우면 개인한테 소유권이 오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메우고 하면 그거는 당연하게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줄 끄면 안 돼. 그냥 아무 책만 나오면 밑줄 끄지 마, 제발. 그래서 이게 개인 거냐 개인 게 아니냐만 알면 돼.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책에 너무 이쁘게 너무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적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요. 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간석지나 바닷가, 이거 누구 거예요? 바닷가. 밀물 들락날락 하는 거 그거 누구 땅이야? 국가 나라 거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안 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자체를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개인 거는 중개대상물이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들 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법상 사법상의 제약이 있는 토지의 중개대상물 여부. 이거 공부 다 했잖아요. 뭐예요?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가 있고 없고는 중개 대상물이 되고 안 되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토지 허가구역 내의 토지,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 다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에요. 토지일 뿐이에요. 이해됐죠? 따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5번. 박스 밑에 5번. 자, 한 필지 토지 일부분의 중개 대상물의 해당 여부예요. 자,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필지 토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그것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현행 민법에서는 등기를 하여야 물건의 변동이 생기는데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필지의 토지 일부분이라도 용익 물건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한 필지 토지의 일부분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토지의 거래 단위예요. 거래 단위는 필지 단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뭐가 되면 필지 단위가 돼요. 자, 그러면 더 쉬운 게 뭐냐면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연디 삼산에 이만한 땅을 갖고 있어요. 이게 몇 제곱미터냐면 1000제곱미터예요. 삼산의 요지에 1000제곱미터면 엄청납니다. 그죠? 삼산에 1000제곱미터 땅 갖고 있으면 이거 공부하라 안 앉으시대요. 그죠? 그죠?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자, 이 땅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땅은 많이 있지만 현금이 없어. 1억이 필요해. 1억이 필요하면 이게 돈이 엄청난 돈이란 말이야. 100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1억이 이 땅 100분의 1에 미칠까요? 전부에 미칠까요? 전부에 미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거래 단위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 필지 단위이기 때문에 필의 일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필의 일부의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필의 일부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요 한 개만 알면 돼요. 이거 이상은 시험 문제에서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묻지 않습니다. 왜? 내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토지는 공부 다 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판례를 한번 보도게요. 자, 토지의 중개 대상물에 해당 여부 1번. 미등기 토지는 뭐라고 돼 있어? 국유. 아, 그러면 답까지 다 적어놨네. 미등기 토지는 국유니까 중개 대상물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공유수명과 뭐라고 되냐면 행정재산. 자, 그럼 행정재산은 개인 걸 행정재산 꺼내요? 국가 거를 행정재산이에요? 그럼 국가 거는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바닷가. 아까 살펴봤잖아. 자, 저 방어진에 가면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 여러분들 거야? 국가 거야? 국가 거. 그러면 중개 대상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락지. 자, 이 포락지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요. 자, 이것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태화강도 있어요. 근데 태화강은 조금 길이가 짧아요. 그죠? 태화강은 뭐, 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닷가 끝이 100리길밖에 안 된대요. 그 좀 더 긴, 우리가 낙동강을 한번 그려보자고. 낙동강은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요. 그죠? 여유롭게 흐른다고.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야가 이렇게 가지 않고 성질이 급해서 어디로 가요? 일로. 그럼 여기가 뚝이 다 무너져 갖고 여기에 있는 요 땅이 요 사건이 뭐냐면 개인 땅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소멸된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락지. 그럼 사건이 소멸되는 순간에 이거는 개인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근데 포락지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7번 갈게요. 대토권. 자, 요거는 별표. 대토권 별표. 최근에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대토권이에요. 자, 대토권에 가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대토권을.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울산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공해가 그냥 심한 게 아니고 너무 심해. 아,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역에 택지 개발이 된 지역에 여기로 이사 갈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뭐라 하면 대토권이. 근데 이게 요 지역에 요 필지로 이사 갈 권리가 아니라 이 지역 내 어딘가 이사 갈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뭐라 하면 대토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묻는 게 아니고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아니냐. 그러면 대토권이 중개 대상물이 되면 여러분들 이거 대토권을 사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일단 몇 번 물을 거예요. 대토권 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 공부는 다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교재에 가보면 박스 밑에 가보면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여 정착물 하고 돼 있어. 그래서 두 번째 가니까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 하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건축물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축물은 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강의를 받고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건축물, 건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이 되고 안 되고의 이 건축물은 민법상의 건축물로 한정해요. 자, 그럼 이런 단어가 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배우다 보면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것도 건축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 정한 민법상의 건축물만 중개 대상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민법상의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면 지붕이 있어야 돼. 그다음 뭐가 있으면 기둥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주벽이 있어야 돼. 이것만 있으면 중개 대상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민법상의 건축물이기만 하면 되지. 이 건축물은 미등기여도 관계가 없고 무허가이어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개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미등기 무허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도 건축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존 건축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업받고 있는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신축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이. 요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래의 건축물도 건축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래의 건축물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 장래의 건축물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장래의 건축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장래의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장래의 건축물은 분양권이란 단어와 입주권이라는 단어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중개 보수 계산할 때도 분양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분양권을 사거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도 있고 분양권 좋다고 해서 샀다가 지금 안 팔려갖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근데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권은 여러분들이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풀만 있어도 이걸 사고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장래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분양권은 특정 동 호수가 결정된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분양권이래요. 분양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뭐냐면 장래의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는 뭐가 돼요? 중개 대상물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입주권은 하나의 용어로 쓰인 게 아니고 다양한 용어로 쓰여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첫 번째,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분양권이라고,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위에 있는 말과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특정 동 호수가 요거는 결정되었다,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은 것이에요. 야는 입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요 입주권은 장래의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가 됐나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는 권리, 즉 특정 동호서가 결정되지 않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요거예요. 그런데 요렇게만 외웠다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돼. 2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재개발, 재건축, 이걸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 입주권은 장래의 건축물로 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 중개대상물이 뭐가 돼요? 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있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특정 동호수가 결정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는 권리. 특정 동호수가 결정되지 않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그쵸? 대답 잘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 아니다. 그러니까 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다 해도 틀리는 거예요. 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물었는지 요걸 물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학생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 뭐 어려운 걸 갖고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으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요걸 물으면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한참 공부를 하다 보면 도시미축환경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고 나중에 가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니까 당연하게 뭐라는 얘기예요? 중개대상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39쪽 갈게요. 자, 39쪽 제일 위에. 자, 39쪽 제일 위에 첫째 줄에 판례는 하고 돼 있어. 판례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뭐라고 해요? 건물. 이게 뭐냐면 민법상의 건물,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야. 우린 이것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디귿에 가보니까 또 새파란 것만 볼게요. 끝에 가보니까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건축물은 민법상의 건축물인 지붕과 기둥과 주벽만 갖추어지면 이거는 건축물로 보고 중개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내려가서 리을에 가서 장래의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해당 여부하고 나와 있다. 그죠?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이 반드시 현존하는 건물만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장래의 건축물도 해당될 수 있는지도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과 국토교통부는 장래의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어떻게 해요?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 건축물도 건축물이요. 신축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이요. 장래의 건축물도 건축물로 보는데 이 장래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 이제 판례 사례라고 돼 있어요. 판례 사례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큰 1번에 분양권과 입주권.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부동산 중개업법 제3조 2호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타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어떻게 해요? 해당한다.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 그냥 세 글자로 고치면 여기 뭐예요? 분양권. 이 분양권이에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서 2번으로 내려올게요. 쭉 내려와서 2번.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긴 요 글만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요 글 말이에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분양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입주권으로 왔죠? 입주권인데 동그라미 1번을 얘기할까요? 동그라미 2번을 얘기할까요? 1번. 그럼 1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럼 여기 아니다가 나오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조 2호 소정호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너무 말이 어려울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는 권리, 즉 특정 동호서가 결정되지 않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자, 넘어갈게요. 자, 보충학습. 자, 보충학습에 가보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중개 대상물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에 비추어 중개 대상물에 포함된다고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 그러면 야는 중개 대상물이다. 이 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중개 대상물 해당 여부. 야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다 봤어요. 건축물은 여기까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을 봤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밖에 토지요 정착물하고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알지만 토지와 건축물을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게 제가 지금 그림이 단독주택이라고 그린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이름하여 대지라 그래요. 그죠? 대지니까 당연하게 야는 이게 뭐예요? 토지.
자, 토지 위에 여기에 건물이 있다고요. 그럼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건축. 근데 여러분들 등기법은 아직 안 배웠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와 요게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각각 따로 있어요? 합쳐져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것도, 요 토지도 부동산이고 여기는 건축물도 부동산. 각각 다 중개 대상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요. 그러면 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어서 쉽게 이동이 안 되면 이게 토지의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토지의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건축물이에요. 근데 건축물은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자, 여기 단독주택 지으면 여기 경계래요. 경계. 여기 경계를 우리 여기에 뭘로 해요? 경계를 담장. 그럼 담장은 발로 찬다고 뒤로 밀려가야 안 밀려가요? 안 밀려. 그럼 토지의 정착물이죠. 그럼 야는 중개 대상물일까 아닐까의 문제예요. 그럼 뭐야? 집 팔면 야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럼 이거는 야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담장, 교량 이런 거는 이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임야로 한번 가봐요. 자, 제가 이제 임야라고 그린 거예요. 임야. 자, 이게 10만 제곱미터예요. 뭐 어차피 소유권은 누군지도 모르니까 엄청 넓은 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임야에는 여기에 바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큰 나무도 있을 거고, 작은 나무도 있고, 아카시 나무도 있고, 진달래꽃도 있고, 오만때만 나무들이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 임야를 팔았어요. 여기 있는 이 나무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 나무도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야, 나무만 누가 사가라고 하면 이게 중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목의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임목이에요. 자, 이 수목의 집단은 그냥 이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임야 팔면 그냥 딸려가요. 그래서 요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을 주어지지 않아요. 소유권은 객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되니까 은행에서 야에게 저당권도 객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야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이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자, 명인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나무에 가보니까 새끼줄로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새끼줄로 누구누구의 나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나무 껍질을 벗기고 요 나무 껍질에다가 누구누구의 이름이라고 원시적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요걸 뭐냐면 명인방법.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런데 은행에서 이 나무를 저당 잡히고 돈은 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야는 중개대상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농담 아닌 농담, 진짜로는 진담이고 진짜로 잘 들으면 또 농담이에요. 자, 뭐냐면 학생들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궁금해 죽으려고 그래. 갑자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뭐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뭐예요? 이거 질문 안 하려고 그랬다. 다행이다. 그렇죠? 그냥 궁금 안 했으면 됐어요. 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누구냐 뭐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뭐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뭐예요? 수목은 몇 그루면 수목일 것이고 많이 있으면 집단일 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묻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교수님이 중요하다는 것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고, 자, 요 임목은 뭐냐면 이런 산에 있는 반면에 어떤 산에 가보니까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봤는데 나무가 키도 거의 비슷하고 나무의 종류도 똑같고 멀리서 봐도 줄이 쫙쫙쫙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큰 것 같다. 누군가가 기른 것 같다. 기른 것 같다. 그렇죠? 누군가가 노력을 여기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나무를 뭘 하냐면 등기를 하는. 나무를 뭐 한다고? 등기. 이 나무를 등기하는 거. 요거 한문으로 쓰면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예요. 어차피 서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를 등기하는 순간에 야는 이게 뭐가 되면 이게 부동산이 돼요. 그럼 이 부동산이 되면 여기 있는 임야는 이게 뭐가 되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토지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나무는 부동산인데 이건 뭐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지면 되느냐면 건축물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지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임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소유권도 있지만 야를 은행에서 저당 잡히고 돈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야는 뭐가 되면 당연하게 뭐가 돼요? 중개 대상. 지금 요거 임목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의 임목을 잠깐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까지 비교해 봤느냐면 20개 집단과 명인방보로 같은 20개 집단과 임목을. 왜냐하면 야들도 다 토지의 정착물이거든. 나무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0쪽. 자, 40쪽 왔어요. 40쪽. 자, 40쪽. 동그라미 2번. 박스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서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자, 여기 있는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관습법상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중개 대상물이 어떻게 해요?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중개 대상물이다. 자, 그러나 토지에 부착은 되어 있으나 쉽게 해체하여 이동할 수 있는, 자, 이 판잣집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판잣집. 그 다음에 철제 구조물, 가식의 수목 등은 정착물로 볼 수 없어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그 밑에 판례 사례로 갑니다. 자, 판례 사례에 가보면 세차장 구조물과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하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거꾸로 하나부터 봅시다. 받는 거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중개 대상물이다. 자,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세차장 구조물. 자, 그럼 일단 세차장 구조물 하면 이게 뭔가가 머릿속에 일단 떠올라야 돼. 시험하고 관계없이 사실 세차장 구조물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어떤 사람이 모르냐면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절대로 나는 세차장 구조물에 가서 세차를 하지 않고 손세차도 하지 않고 스팀 세차만 하는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뭔지 몰라도 돼.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알아. 그럼 이게 뭔지 이제 떠올라야 돼. 그렇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영수증이 나온다. 그죠? 영수증이 나오는데 얼마 이상 되면 옆에 가서 1,000원인가 2,000원 주면 이게 외곽을 청소하게 해주는 게 이게 뭐냐면 세차장 구조물. 대충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세차장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 볼트와 너트로 철제 구조물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걸 뭐라고 그린 거냐면 지붕이라고 그린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렸냐면 기둥이라고. 그러면 민법상의 건축물 해야 되려면 뭐가 없어요? 주벽. 그래서 여러분들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차가 지나가는 구조일 수도 있고 차는 가만히 있고 야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벽이 없기 때문에 야는 건축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가 여기에 정착되어 있기는 정착되어 있는데 볼트와 너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해체하면 쉽게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갑자기 지금 뭐 데시벨이 확 떨어졌어요.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웠던 거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걸 때 어디 갔나? 대토권 지워졌어요? 어쨌든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세차장 구조물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은 중개의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 아니야. 또 틀렸잖아. 지금 내가 이번엔 요것만 물었잖아. 내가 입주권이라고 묻지 않았고 요거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 만지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다르다니까. 휴대폰 보고 있는데 이 얘기하면 이걸 물은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시험 칠 때 떨어지면 교수님이 가르쳐준 게 시험 문제가 안 나왔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세차장 구조물. 아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는데 살짝 했는데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일까 하니까 아니다예요. 아니다. 자, 거기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교재의 41조 작은 새카만 네모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개 대상물.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그 중에서 이게 임목이에요. 자, 임목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임목은 소유권의 객지도 되고 저당권의 객지도 되고 중개 대상물이다. 그리고 야는 뭐 한다 그랬어요? 등기예요. 그죠? 등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임목으로 왔습니다. 임목 양갈로 1번. 자,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필토지 또는 일필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되어 생립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수목을 자,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등기를 하면 뭐가 된다고? 임목이 되면 뭐가 된다고? 부동산. 자, 그러면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되는데 우리 책에서 적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게 10만 제곱미터 전부의 조림 사업을 다 해도 되고 일부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해도 되고 일부만 해도. 왜? 여기에 바위가 많은 데는 조림할 수 없잖아. 이거 빠져도 관계가 없다고. 그 다음에 수종과 수량은 관계가 없다고요. 수종은 뭐냐면 나무의 종류, 수량은 몇 그루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비싼 나무에다 수량이 많으면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주면 되고 싼 나무고 수량이 적으면 돈 적게 빌려주면 되거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와볼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자, 거기 가면 토지등기부 표제부라는 게 파란 글씨에 나와 있어요. 찾으셨죠? 거기 밑줄.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이것도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인이 친구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 산이 매매로 나왔어. 그런데 이 산이 2억 5천에 나왔대. 근데 내가 보니까 나무값만 해도 2억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2억 5천이면 공짜야. 나 이거 사면 어떤 놈하고 물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줬잖아. 그러니까 뭐 나무가 하면 뭔 말인지 대충 아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의 경우에는 산 팔면 나무가 무조건 따라와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조림사업이 되어서 임목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나무가 안 넘어올 수도 있고 넘어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무값만 2억 된다고 하면 이게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그러면 이게 개인은 여러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고 여러분들 지인은 지가 이거 나무 넘어오는 줄 알고 사서 나중에 나무 안 넘어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가 모르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중개하면서 이게 임목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임목이면 안 넘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어디를 보고 알아야 되느냐가 여러분들 밑줄 건데 이거예요. 토지등기상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 밑줄을 그었어요? 표제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이게 등기가 되면 이 건축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 집 판다라고 하면 땅도 넘어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만 팔 수도 있고 땅만 팔 수도 있고 같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임목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나무만 팔 수도 있고 땅만 팔 수도 있고 같이 팔 수도 있다. 지금 그게 설명이 거기 나와요. 3번 임목 등기의 효과.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저당권이 객체가 된다 그랬잖아. 소유권의 객체도 된다고.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의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아요. 임목은 따라와요. 자, 미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보고, 자, 거기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새파란 거,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을 벌채한 경우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자, 그럼 미친다 했던 걸로 하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아까랑 똑같은 얘기로 그냥 이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 나무가 이 정도 나무가 되려고 하면 1, 2년 만에 되어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오래 2, 30년 걸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목의 소유자야. 임목의 소유자인데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20억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나무를 키웠죠. 왜냐하면 돈 안 빌리고 이걸 갖다 20년간 계속 자본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쯤 되냐면 40억쯤 돼. 그러면 40억에다가 20억을 빼면 20억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남았죠? 뭐 이해가 아닐 수도 있지. 20년, 30년 동안 이자도 줬을 것이고, 그렇죠? 비료도 줬을 것이고, 전지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남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은 거야. 지금부터 제가 나쁜 사람이 될게요. 자, 요 나무를 밤에 싹둑 잘라서 팔아먹고 40억 챙겨서 도망을 가려고 해.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은행에서 이걸 알았어. 그러면 요 벌채된 수목에, 지금 벌채가 됐단 말이에요. 서 있을 때는 임목으로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게 벌채가 되는 순간에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임목이 아니잖아. 벌채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요 벌채된 수목에 20억의 저당권이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 이거 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미친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20억의 저당권이 당연하게 미쳐야 되죠. 그래야만 은행에서 야를 압류를 해서 경매에 붙여서 원금을 회수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나? 미친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건만 시험을 칠 때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공인중개사법을 가리키는 사람은 정말로 뭐가 된다고?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친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친다. 과거의 시험 문제의 임목에서 시험 문제 답이 된 게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자, 이게 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단지 뭐는 나오느냐면, 자, 요게 요 법정 중개 대상물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1번 뭐예요? 토지. 자, 2번 뭐냐면 건축물 그 밖에 토지요 정착물. 세 번째 뭐예요? 어디 갔어? 여기 제목이 어디 가면 없네. 임목.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이름만 알면 돼요. 요게 따로 시험 문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게 중개 대상물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을 묻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45쪽 갈게요. 45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기에 연필 놓고. 진짜. 이 문제 풀지 말라고. 다음에 풀라고. 자, 봅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뭐라고 나와요? 해당하지 않는. 이걸 잘 봐야 돼. 해당하는 건지 해당하지 않는 건지.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물었어. 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혹시나 분쟁이 생기면 판례를 보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분양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그러면 중개대상물이다. 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자, 니은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이걸 세 글자로 고치면 뭐가 될까? 권리금. 그게 그걸 알아들으면 돼. 권리금.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기억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기억 들어가면 안 돼. 기억 들어가면 안 되는 순간에 답은 1번과 2번 날아갔어요. 그렇죠? 니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아니. 위에서 중개대상물인 거 고려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아닌 거. 니은 들어가야 돼, 안 돼? 들어가요. 그럼 1, 2번 날아갔죠? 그럼 니은 들어가는 게 뭐예요? 3번 아니면 그럼 찍어도 50%네.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니은과 리은은 공통점이잖아. 그러면 리은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답이 나와요? 디귿. 자, 디귿에 가보면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철거 분리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디귿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럼 답 몇 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어도 아는 내용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그 연필 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한 번 더 봐야지. 그게 답 체크해 놓으면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주차 수업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자, 다음 주에 47쪽부터 수업을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수업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래서 월요일 날은 조금 일찍 맞춰요. 월요일 날 죄송해요. 화요일, 요일 또 헷갈렸다. 그죠? 자, 그래서 아예 할 필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은 3시간. 만약에 진도가 모자랄 때는 조금 더 수업을 하지만 기본 3시간 수업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